네, 오늘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한 이 평지 풍파, 일파만파. 네,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 나눌 주제는 이재명의 항고 자제 요청 또는 지시, 바로 그 1호 수혜자가 대통령 자신이 됐다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한 음모적인 사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장동 항소 포기의 문제점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소 포기가 왜 문제가 되는가? 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에는 이게 뭐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 변경 금지라고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더 높은 형은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예, 법조의 형사소송법 제368조입니다.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피고인이 내가 억울해요 라고 항소를 했어요. 피고인이라고 하는 건 대장동 일당이죠. 그 피고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법률 대리인이 이거는 우리 받아들일 수 없어요. 피고인에게 이거 불합리한 너무 높은 형량이 나왔어요. 따라서 이거는 항소하겠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즉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거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하급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때릴 수 없다. 이게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나와 있는 불이익 변경 금지 조항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무슨 말입니까? 추징금, 검찰이 원래 7,814억 원의 추징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람들 범죄 수익 다 환수해야 돼. 그 전에 이미 추징해야 되겠어. 그래서 7,814억 원, 김만배 6천 몇백억, 그 다음에 정욱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일당 5명에게 추징금을 유동규 얼마 뭐 해가지고 그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총액이 7,814억 원이에요. 검찰이 요구한 추징금. 근데 법원에서 이번에 인정한 금액이 473억 원이에요. 김만배 대장동 주범 김만배 428억 원을 포함해서 나머지 10몇 억, 몇십억, 몇억 뭐 이래가지고 473억 원만 인정했어요. 만약에 검찰이 항소를 했으면 추징금 7,814억 원을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는 거죠. 법원이 너무 적게 계산을 했어. 이거는 7,814억 원 다 환수를 해야 돼. 추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법원이 선처를 바래. 이런 법원이 딱 해가지고 7,800 전액 환수, 추징. 너무 많으니까 6천억 추징. 뭐 이렇게라도 깎을 수는 있는데, 이런 걸 다퉈볼 여지가 이제 없게 생긴 거예요. 왜? 형사소송법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368조. 예. 검찰이 항소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 상급심이 하급심보다 높은 형량을 구할 수 없어요. 따라서 473억 미만으로 다퉈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국고 6,800억 가량이 날아간 겁니다. 국고로 환수돼야 될 6,800억, 성남 도계공으로 돌아갔어야 될 6,800억의 금액이 날아간 거예요. 7,200억이네. 7,200억 이상이 날아간 겁니다. 네. 김만배에 해당해서 6,800억 가량이 날아간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문제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은 이게 5명 중에 이제 유동규 포함해서 2사람에 대해서 형량이 오히려 높게 나왔다. 이제 정성호 장관이 어저께 나와가지고 도어 스태핑하면서 이게 굉장히 성공한 수사야. 그리고 성공한 재판이야. 5명 중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잖아. 성공한 거 아니야? 2사람은 높이 나왔어. 유동규 좀 높게 나왔고, 또 한 사람 높게 나왔는데, 중요한 김만배랑 그 일당 주범들은 높게 나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깎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배임죄 하나만을 적용을 했어요. 법원이. 나머지 뇌물죄, 그리고 배임죄 중에서도 특정 경제 범죄에 관한 처벌,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특경법이라고 하는데, 이 특경법상의 배임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무죄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죄로 된 사건, 아까 똑같이 얘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이미 무죄로 된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으니까. 예. 이게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 배임죄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일반 배임죄 안에서만 다시 다투고, 형량도 그거보다 더 8년, 김만배 8년 더 낮아질 가능성이 더 커진 거죠. 예. 2심, 3심으로 갈수록. 논한 겁니다. 일당들은. 그리고요, 이 뇌물죄가 무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우리 잘 봐줘 해가지고 뇌물 5억을 주고 428억 원의 수익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428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이기로 약속해주고 유동규가 5억을 받습니다. 이거 무죄로 했거든요. 무죄를 한 이유, 난 뭐 이거까지 노리고 재판부가 했다라고 할까지 내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어떤 의혹이 있느냐? 별도로 열리고 있는 정진상 재판이 있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정진상.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측근이라면 누구? 둘이야. 정진상과 김용. 그 정진상이 별도로 대장동 이것과 연관된 사건으로 지금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어요. 정진상이 2억 4천만 원을 김만배한테 받았어요. 뇌물로. 이 사건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무죄가 되는데 연관된 법원에서 법정에서 같은 사건인데 무죄 때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 문제점. 특경법상의 배임죄 인정하지 않았죠. 무죄로 됐죠. 또 이해충돌방지법 무죄로가 됐죠. 이 두 개의 법안이 이 죄가 그대로 이재명의 대장동 관련 죄목들입니다. 여러분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정진상이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역시 당대표 시절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 계속 재판을 받아오면서 바로 이 죄목으로 재판을 받은 거예요.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이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 일반 또 배임죄도 또 해당이 돼 있고 3개인가 4개인가 대장동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요한 죄목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예. 이 법정에서 대장동 일당들에게 특경법상 배임 무죄야. 그거 해당되지 않아. 일반 배임으로 그냥 나가는 게 좋겠어. 뇌물? 이거 해당되지 않아. 예. 이해충돌방지 해당되지 않아. 그런데 어라? 정진상도 무죄고 나 보니까 별도로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돼서 강제로 중단시킨 거죠. 사실상 겁박해서 중단되고 있는 그거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법원이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말을 막 써가 죄송한데 법원이 살짝 또 해가지고 각성을 해서 야 이재명 재판 속기하겠어. 예. 대장동 재판 속기할게. 이거 배임이야. 특경법상 배임이야. 이거 뇌물이야. 이해충돌 방지야. 이러면 어떡해. 그런데 이 법원에서 무죄를 때렸기 때문에 저기서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죠. 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의 2달 전 발언 기억하십니까?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로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항소를 자제시켜야 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9월달 약 2달 됐어요. 그리고 나서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이 검찰의 항소와 상고죠. 항고를 자제시키겠다라고 법무부 방침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런 거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항소 자제 발언 그리고 법무부의 기밀한 대응 과연 이번에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가 돌발적인 상황에서 나왔을까?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권 전체가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법무부 장차관 그리고 대검이 전략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그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조언한 그룹들이 용산과 정부에 포진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대통령실과 정부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실만 볼까요? 대통령실에 이태영 민정비서관, 대장동 사건, 쌍방울 사건, 위증교사 사건, 그리고 그 공직선거법 사건 이거 모두 이 사람이 법률 대리인을 했어요.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 전치영, 공직선거법 사건 이태영과 관련해서 같이 해서 이재명을 변호했습니다. 쌍방울 사건, 대북 송금 사건이죠. 이장영 법무비서관 이 사람이 담당을 했어요. 이 사람이 3비서관이 세상에 그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은 홍보나 정무수석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민정수석실의 4비서관 중에 3비서관을 전부 다 이재명 변호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볼까요? 네, 정부 부처에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조상호인데요. 이 조상호가 또 대장동 변호인입니다. 쌍방울 변호인이고 위정교사 사건 변호인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 이상한 답변한 사람이 있죠. 법제처장 조원철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대통령의 8개 사건 12개 혐의 쌍무죄입니다 라고 헛소리 하신 분 대장동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도 위정교사 사건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김희수 이런 사람들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이건태 의원, 박근태 의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국회의원 배지 다 공천받아서 대장동 사건 변호인 했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포진돼 있어서 지금의 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프로젝트, 면소 프로젝트를 좀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와중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폭탄과 같은 다이너마이트 핵폭탄 같은 사건이 터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사태에 연관된 효과를 누리는 이런 항소 포기에 누가 관여했나, 누가 배후로 작용했나, 여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합리적 의심은 대검 총장이 그랬을까? 아니다. 이미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는 대검 차관의 선택지 제시. 그 다음에 어저께 정성업무 장관에 내가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좀 부탁했다. 라고 하는 주문. 이미 거기까지는 올라간 거예요. 그 배후가. 그런데 거기서로 그쳤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뒤에 대통령실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만석 총장 얘기한 것처럼 법무부 차관이 선택지를 제시했고 모두 항소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법무부 차관을 넘어서 장관을 가리키고 있고 법무부 장관을 넘어서 용산을 가리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사건이 정말 용산 대통령실까지 나아갈지, 이재명 대통령으로까지 나아갈지 정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